안녕하세요. 사실과 의견입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들고 있던 인버스를 모두 청산했습니다. 네, 다 청산하고 스위칭 했어요. 오히려 상방으로 다 돌려서 지금 배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스위칭한 이유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그 3단계로 이루어진 경기 침체 투자에서 1단계에서 지금 두 번째 인버스가 종료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버스는 요렇게, 이게 오늘 정리된 거. 요게 지금 1단계로 보고 있는 상태고, 1단계에서 4월부터 인버스 쭉 들고 있던 거는 한 30% 정도 수익이 나서 정리를 하고, 요 사이에서는 이제 상방에다 배팅해서 이거는 야금야금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수익은 20% 넘지 않으면 인증 안 하는 거여가지고 요 가운데는 올리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버스를 들었던 게 이번에 들었던 거고, 이번에는 총 22.7% 수익 내고 오늘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정리할 때 바로바로 말씀드려가지고 좀 대응이 가능한데, 물론 제가 맞는 건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맞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텐데, 그거는 좀 방법을 제가 찾아볼게요. 제가 저 혼자 하는데 또 직장도 다니고 있어서 그 단톡방을 막 몇백 명을 데리고 같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는 충분히 대응해 드릴 수 있는데, 이 단톡방에다 다 넣어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방법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무튼 요 두 번째 하락에 대한 거는 요 꺾이는 부분에서 제 기억에 이거 제가 아마 S&P 기준으로 4,250 넘어가면 예, 하락 나올 테니까 정리하라고 뭐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주로 다니는 뭐 블라는 제가 안 했네요. 와이고수나 이런 데 들어가서도 이 4,250 넘으면 꺾일 테니까 이쯤에서 다 정리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부터 인버스 태우기 시작해서 지금의 이게 오늘 보니까 11,000 정도 지금 내려와 있죠. 그래서 지금 그쯤에서 다 정리를 오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0%, 여기 22%에서 뭐 이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보고선 움직이는,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올해 이 투자 회전율 자체가 높지 않아요. 지수 투자면은 솔직히 하루에 뭐 변해봐야 맥시멈으로 변해도 한 3% 정도 변하는 건데, 그거 꾸역꾸역 모아서 이렇게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크로를 보는 게 좀 뭐라 해야 되지? 가볍게 보기에는 지금은 너무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향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근 2년 정도까지는, 향후 2년 정도까지는 매크로를 조금 신경 쓰셔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걸 수익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그럼 제가 이제 왜 스위칭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다 코스피 쪽에다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첫 번째는 제가 이게 되게 걸렸던 건데, 이 옵션 쪽입니다. 풋 옵션은 하방에다가 베팅하는 거고, 콜 옵션은 상방에 베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풋 옵션에 들어오는 게 이거 억 단위예요, 억 단위. 근데 개인에서 지금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풋옵션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걸 누가 팔았냐? 이 풋옵션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0이거나 아니면 이 베팅이 산 사람이 베팅에 성공해서 돈을 먹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먹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판 사람, 매도 친 사람이 그 손해를 다 감당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팔았던 주체는, 그러니까 이 풋옵션이 그냥 휴지 조각일 거야라고 생각했던 주체는 주로 외국인이에요. 하방에다가 베팅한 거는 개인.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이 원했던 그 지점까지 가지 않으면 이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콜옵션 보시면 콜옵션은 그렇게 큰 뭔가 특이점이 있진 않아요. 근데 보시면 기관 쪽에서 보통 많이 매수한 것 같고, 중순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이제 뭐 개인이 팔기는 했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 기관 쪽에서는 확실히 사는 쪽이 좀 많았고, 그래도 수량 자체가 풋옵션 쪽에서 너무나 압도적으로 개인이 많이 들고 있어요. 진짜 많이 썼어요, 물량 자체를. 이게 뭐 진짜 딱 잘라 먹었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물량을 개인한테 매겨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하락세는 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 쪽에서 흔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계속 걸리적거렸어요. 개인이 너무 하방 베팅에다가 옵션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게 계속 걸리적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엊그제? 어젠가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제가 오늘 만약에 뭔가 코스피 쪽에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면 지금 들고 있는 고퍼스 물량을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정리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원래 오늘 상방일 줄 알았어요. 오를 줄 알았어요. 외국인 이거 안 매겨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에 저기 노드스트림 터졌죠. 천연가스 관이 터졌죠. 지금 독일에 있는 파묻혀 있는 거. 근데 그걸로 그 이벤트, 단발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단발적이진 않죠. 향후에 뭐 장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할 텐데, 아무튼 그 순간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하방 압력이 굉장히 커졌고, 그걸로 인해서 오늘 급격하게 증시를 끌어내린 게 굉장히 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만약 그 일이 아니었으면 저는 제가 곧버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나이스하게 뭐 나이스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예, 생각보다 하방 배팅이 오늘 조금 생겨서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까 저 보여드린 대로 한 22% 수익을 내고 원래도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예, 마침 또 이벤트가 생기는 바람에 잘 정리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래도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딱 그냥 과매도가 나온다고 보여지는 그 순간이었어요. 오늘이. 보시면 우선 이거부터 볼게요. 코스피 보시면 차트도 보시면 뭐 RSI야 뭐 당연히 뭐 그냥 개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고 볼리저 밴드도 지금 하방 다 돌파돼서 예, 일단 과매도 구간으로 보여요.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둘 다 과매도 구간으로 보이는 거는 뭐 어느 누구든 그건 없고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냥 달이 차오르면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 반등이 딱 나올 시점으로 보이고 제 생각에는 원래 오늘이 나올 딱 그쯤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이상하게 오늘 그 아침에 그 일이 터지면서 큰 폭으로 밀었죠, 심지어. 근데 이게 오늘 그래도 꽤 많이 말아 올렸잖아요. 아까 보니까 저 3점 몇 프로까지 코스피도 내려갔던 걸로 봤는데 이게 많이 말아 올린 건데 외국인이 이 오전에 나오는 반대 매매를 굉장히 장난질 많이 해서 이렇게 수거를 많이 했어요. 그 반대 매매가 나오는 CFD라던가 뭐 스탁론이라던가 신용 매매라던가 이 CFD 같은 것도 반대 매매가 나오는 이 시간들이 다 달라요. 증권사마다. 그래서 제가 뭐 언제는 CFD 물량이 나오고 뭐몇 시에는 뭐가 나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증권사별로 달라요. CFD 물량이 특히나 크게 나왔고 뭐 스탁론도 뭐 나오는 시간이 있는데 보통은 다 12시까지 그게 보통은 정리가 돼요. 뭐 2시에도 나오는 물량 있고 그다음에 3시에는 이제 다음 날 반대 매매 물량 나올 거 생각해서 개인들이 또 던지는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오전 9시부터 12시, 그다음에 2시, 그다음 3시 이렇게 한 3포인트 정도가 크게 뭔가 물량이 나오는데 보시면 그 선물 움직임 보시면 외국인 매도 현황 보면은 딱 그때에 맞춰서 큰 폭으로 확확확 밀어내요. 밀어낸 다음에 과매도 물량 나오면 그거 좀 줍줍하고 다시 살짝 끌어올렸다가 또 반대 매매 나오면 밀어내리고 그걸 제가 시간별로 다 확인을 했어요. 보니까 그냥 딱 그래요. 밀어내릴 때 확확 밀어서 내려버리고 현물 줍줍하고 그걸 계속 반복했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봤을 때도 심지어 오늘 제가 6시까지 나온 거 보니까 4시 반까지 뭐 마감이었나 그랬을 텐데 선물 물량 보니까 다 매수로 돌렸어요, 결국에는. 4천억인가 선물 매수로 돌렸어요. 그래서 내일 막 큰 뭔가가 있지 않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밤중에 좀 오르면 좋겠네. 근데 이게 또 이 개짓거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돌리지를 못하네요. 나스닥이. 그리고 이제 환율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제가 애초에 고퍼스를 들어간 이유가 아니 원화에 대해서 너무나 강하게 투매가 나오고 있는 부분. 이게 어지간하면 생각해보면 이게 원 달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원화로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봤을 때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사실 이 원 달러 확률이 상승한 부분까지 곱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2200이 아니고 한 2000 정도가 됐던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그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밀어내는 걸 보니 아, 이건 뭐 환율이고 뭐고 환차익이고 나발이고 이거는 한국 시장은 그냥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이걸 저는 밀어 올린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더 이상 들어올, 왜냐면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 입장에서는 싸지는 거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들어와서 환차익을 먹으려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던지면서 외자가 이탈하고 있다? 그것만 봐도 일단 우리나라 기본적인 이 펀더멘털에 대한 그 신뢰가 없다. 외국인이 그렇게 판단한다고 보여줘서 제가 고버스 쪽으로 다 들어갔던 거예요, 이번에는. 1차 인버스는 나스닥 인버스에다가 다 때려 박았었는데 이번에는 유난히 고버스, 우리나라 증시에다가 인버스를 친 이유는 이 부분이었어요. 달러가 이상하게 움직인다. 이건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 있죠. 달러 인덱스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영상 보시면 그게 있어요. 달러 인덱스, 달러가 움직이는 거 대비해서 원화가 훨씬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통화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곧버스 들어갔던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오버슈팅이에요. 지금 구간은 1440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건.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이 정도 왔으면 환차익 보고 외국인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오늘은 저는 원래 상방으로 봤는데 뭐 이벤트성 그 노드스트림 폭발이 일어나면서 하방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옳다쿠나 하고 스위칭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 진짜 말 그대로 뭐 펀더멘털이 어떻게 움직였다 이런 게 좋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을 보고 단기로 들어가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투자 들어갈 때는 기간도 어느 정도 이 감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요 정도까지 쇼부 보고 아니면 그냥 정리하고 나와야겠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항상 다들 막 손절 라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여기 오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정리한다. 이런 기준들. 근데 저는 그중에서도 기간 기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들어간 이 상방 배팅은 짧게 하고 나올 거예요. 왜냐? 경기 침체는 어차피 옵니다. 무조건 옵니다. 단지 모든 지표들이 지금 다 오버슈팅처럼 보여서 상방으로 스위칭한 것뿐입니다. 경기 자체는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최근 나오고 있는 말 들어보면은 뭐 금융 정책에 대한 뭐라 그러더라. 뭐 기관 돈 뭐 투입한다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채권 시장에서도 너무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다 보니 뭐 5조인가? 채권 매입한다고 나왔죠. 채권 가격 방어하려고 한국은행에서. 네, 그런 식으로 뭔가 금융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뭐 공매도에 대한 어떤 제한이라던가 이런 정책으로 이 급락하고 있는 부분들을, 왜냐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빠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속도로 빠져? 이렇게 자비 없이 빠지는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지금 과매도 구간이고요. 그래서 그냥 잠깐 단기 반등 먹으러 들어온 거예요. 그 저는 어차피 제가 지금 이득을 많이 보긴 봤잖아요. 뭐 20% 복구 했는데 이렇게 안전 마진이 확보된 부분이 있다 보니 이렇게 약간 도박적인 트라이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해서 제가 지금 상방으로 돌린 이유에 대한 거는 이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이건 정리할 때 다시 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브리핑 한번 할게요. 그리고 우리 되게 나이스한 부분은 우리 장기국채가 높죠, 되게. 진짜 높아요. 이거 제가 오늘 사까지도 본 것 같아요. 10년물이 4%를 간다고? 이게 말이 되나? 4% 뚫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아, 진짜 잘 참았어요, 우리. 근데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충분히 좋은 가격 올 테니까 지금도 진짜 저점인 거 맞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근데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30년물은 올랐는데 10년물은 빠졌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공부 좀 더 해서 찾아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게 제가 자꾸 30년을 고를지 10년을 고를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한 방향이랑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잘 골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 그래 장기국채인데 이게 20년, 30년이면 충분히 장기국채인데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움직일지,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이렇게 장기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뭐 1년, 2년, 3년까지야 이 기준금리 변동에 되게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10년, 20년, 30년 가면 갈수록 기준금리 움직임에 둔감해져요. 그래서 이 듀레이션을 잘 골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요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요건 이제 TLT에 대한 얘기로 정리 끝낼게요.
근데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 미국채 ETF를 제가 찾았는데 보시다시피 이거 그냥 실험을 해본 거예요. 어제 이렇게 뭔가 변동폭이 있었는데 보시면 요거는 근데 환 해지 상품이 아니에요. 환 해지 상품은 요 보면은 상품 ETF 상품명 뒤에 H가 붙어 있어요. 이건 환 해지입니다. 샀다 팔았다 해도 원화만 되고 환율에 대한 변동성은 배제가 되는 거예요. 환율 변동하는 건 배제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환율 변동이 들어갑니다. 제가 요 채권을 환 해지가 안 돼 있는 이 미국채를 추종하는 상품을 사면 실제로 달러 자산을 산 것처럼 평가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산 기간 동안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은 이게 미국채 금리가 변화하지 않아도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걸로 이게 상승하고 아니면 뭐 달러 가치가 빠진 걸로 인해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달러 영향이 이거에 영향을 미쳐요.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달러가 빠지면 빠져요. 이게 고정이어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고정이어도 그래요. 어. 그래서 그 부분 하나 고려하셔야 됩니다. 환해지를 고를지 이 뭐야 그냥 환 노출 상품을 고를지. 근데 우리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환해지 해야 됩니다. 지금은 특히나 오버슈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굉장히 오버슈팅한 구간이 맞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건 타이거, 이게 미래에셋이고 이게 아마 삼성증권일 거예요. 코덱스가. 각 ETF들이 다 그 규칙이 있어요. 뭐 타이거는 어디, 아리랑은 어디, 코덱스는 어디, 킨덱스는 어디 그 증권사마다 다 상품명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뭐 H 이렇게 붙이는 거는 환해지 상품 뭐 이렇게 규칙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이 10년물을 추종 미국 10년물을 추종하는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한 놈은 빠지고 한 놈은 올랐어. 내가 동일한 시점에 둘 다 시장가로 매수한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장이 열려 있을 때는 미국채 시장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 몇 초 차이가 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변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제가 동일한 시점에 두 개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한 놈은 상승하고 한 놈은 빠져요. 이래서 거래량이라던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잘 추종할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원화로 어떤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장기 국채에다가 투자를 할 건데, 장기 몇 년물짜리를 할 건지, 어느 회사에 ETF에 투자할 건지, 환 해지를 할 건지, 어떻게 환 오픈을 할 건지, 그걸 지금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이 거래량이 많은지, 어떤 놈이 잘 추종을 하는지, 예? 우리 나중에 가가지고 금리 인하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금리 인하하는 거를 어떤 놈에서 가장 먹을 수 있는지를 그걸 찾고 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좀 그만 좀 물어봐. 그만 좀. 내가 찾은 다음 말씀드릴 테니까 그만 좀 물어봐. 진짜 징글징글해 죽겠네. 근데 오늘까지 찾아본 걸로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화로 국채에다가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국채. 우리나라 국채도 충분히 저점이기도 하고 향후 이 잠재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가 되게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국채 사는 거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아직 투페이지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부를 하고 뭐 준비를 하고 그런 기간으로 갖자고요. 여러분 너무 부황부황하지 말고 제가 이거 먹을 때 뭐 막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면서 이걸 먹었겠어요. 거시경제만 좀 잘 쫓아다녀도 충분히 사놓고 내비둔다니까. 나 이거 안 열어봐. 안 열어봐요. 안 열어봐. 여러분은 막 물린 다음에 안 열어보죠. 슈레딩거의 그 삼성전자 하잖아요. 열 때까지 손해가 아니다. 고양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른다.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무 짧게 짧게 가지 말고 지금은 짧게 짧게 가기보다는 좀 길고 느긋하게 가는 게 더 투자에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거 외에 남는 시간을 오히려 조금 공부를 한다던가 미래를 조금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일단 두 번째 인버스가 정리를 했고 이 위와 같은 사항으로 인해서 스위칭을 했다 상방에다가. 근데 그 상방에다 스위칭한 이유는 요 뭐 환율도 있고 뭐 금융 정책도 있고 저 옵션 동향도 있고 한데 단기로 단지 기술적 반등을 먹으러 갔을 뿐이다. 그래서 쫓아올 수 있으면은 하는데
예, 어지간하면은 저는 그냥 지금 안전마진이 확보돼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굳이 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경기 침체 오고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예, 슬프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거 잘 이용해서 투자에 참고만 하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빠잉.